락토바실로스 람노소스 GG, L 루테릭 사카로미세스 보라디 락토바실로스 카제이 비피더박테리움 락티스 보카 프로바이오틱스 그런 걸 타겟으로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복잡하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소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손수예입니다. 오늘은 정말 제가 오래 기다린 컨텐츠입니다. 네네. 제가 거의 유튜브 초창기부터 이제 손수예 선생님한테 해달라고 했던 컨텐츠인데 네네네. 바로 유산균에 관련된 컨텐츠입니다. 네. 선생님 왜 이렇게 4년이나 걸려서 찍는 건가요? 이 컨텐츠를? 자신이 없어서.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방대한 주제이기도 하고 네네. 업데이트도 계속 되는 주제이거든요. 그래서 공부만 하다가 또 제가 약간 대충은 찍기 싫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공부만 네. 하다가 드디어 이제 구세주가 나타났습니다. 네, 찾았습니다. 네, 드디어 오늘 이 유산균에 관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실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주실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소아청소년 전문의 중에서도 소화기 영양학 분과 교수님이신 류인혁 교수님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소화기 영양 분과를 담당하고 있는 류인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교수님. 교수님께서 저희 채널이 좋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이 채널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좀 알려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오셨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그런 마음도 들고 있고요. 네. 오늘 그냥 여과 없이 네. 그냥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즘 교수님 모든 부모님들이 물어보면은 다 유산균을 하나씩 다 챙겨 먹고 있거든요. 그만큼 필수 영양제가 된 것 같은데 근데 또 부모님들이 막상 챙겨 먹으면서도 이거 챙겨 먹는 거 맞나? 이 유산균이 정말 맞을까? 괜찮을까? 라는 의구심을 항상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유산균에 대한 궁금증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유산균과 관련된 용어들이 굉장히 많아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 유산균, 정장제, 낙상균, 프로바이오틱스 뭐 이런 식으로 비슷한 용어들이 많은데요. 이거를 좀 정확하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사실 굉장히 헷갈립니다. 근데 이제 정장제라는 거는 사실 소화기에 이제 먹는 모든 약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유산균도 여기 들어갈 수 있고 소화제나 뭐 지사제나 이런 게 다 포함되는 약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 정장제라는 말을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랑 같은 뜻으로 많이 썼는데요. 최근에는 조금 덜 쓰는 것 같습니다.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것은 정의상으로 이제 적절한 양을 복용했을 때 우리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이제 살아있는 균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주제의 가장 정확한 용어는 프로바이오틱스가 맞습니다. 프리바이오틱스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프리바이오틱스는 이제 살아있는 균은 아닙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장으로 들어가서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가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먹으면 이제 좋은 프로바이오틱스, 좋은 균들이 많아지고 더 활동을 활발히 해서 또 그걸 통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노리는 것이 이제 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 유산균이라는 것은 이제 젖산을 만드는 좋은 균이라는 의미인데 이제 대표적인 프로바이오틱스 중에서 뭐 락토바실루스 같은 게 이제 유산균입니다. 그러니까 프로바이오틱스 중에 일부가 유산균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같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유산균이랑 프로바이오틱스를 같이 혼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렇게 자세하게 용어 정리를 해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네네네. 근데 이제 오늘은 약간 프로바이오틱스라고 계속 얘기하기가 너무 불편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편의상 유산균이라고 통칭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유산균에는 이제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셨지만 균주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먹이고 있는 유산균의 균주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 많이 없으시고 보통 이제 효능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보호자분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피부 유산균을 먹고 있어요. 면역 유산균, 뭐 질 유산균, 뭐 변비 유산균 뭐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균주에 따라서 효능이 그렇게 많이 다른가요? 네, 유산균은 균주에 따라서 이제 어떤 효과를 내는지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원하는 효과에 따라서 어떤 균주를 선택하는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유산균은 어떤 거에 효과가 있다라고 증명된 연구 결과들을 봐도 특정 균을 먹었을 때는 도움이 되는데 뭐 특정 균은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결과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과민성 대장증후군 같은 경우에 뭐 어떤 균주는 많이 도움이 되는데
어떤 균주는 생각보다 효과가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선택을 하실 때는 이제 균주별로 또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먹이는지를 좀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하네요. 복잡합니다. 네, 저는 계속 먹다 보니까 그거를 검색하면 또 막 이런데 광고로 많이 뜨거든요. 근데 보면은 뭐 키 크는 유산균, 뭐 뇌가 성장하는 유산균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이거 좀 아닌 것 별로다 같은데? 이런 생각이 이제 저는 드는데 이게 혹할 수 있는 분들이 너무 있을 것 혹할 같단 것 말이에요. 같아. 그러면은 우리가 정확하게 소아과에서 혹은 의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그런 유산균의 효능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게 사실 간단하게 얘기하기 너무 어려운 네, 주제인데 네. 제가 조금 최대한 쉽게 네. 그리고 최신 나온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내에 미생물 생태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데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근데 생각보다 이 장내 미생물 생태계가 몸에 미치는 영향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훨씬 크다.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소화를 잘 시키고 뭐 대변을 잘 보게 하고 이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데 영향을 준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쪽 분야로 굉장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아이가 처음 태어나면은 장내 미생 그 생태계가 이렇게 완전히 형성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점점 형성이 돼서 한 적게는 1, 2세 아니면 조금 더 보면 학령기 전까지 점점 이게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사실 어른이랑 비슷하게 한번 형성이 되면 크게 안 변하고 좀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그 시기에 아직 형성이 덜 된 시기에 이런 유산균을 먹어서 뭔가 좋은 균을 넣어주면 그 생태계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러면은 뭔가 좀 더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해서 요즘 이제 이런 유산균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시기에 좋은 유산균을 먹으면 뭐 기대하는 것들이 알레르기가 좀 줄어든다던가 면역력이 좋아진다던가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뭐 머리가 좋아진다던가 아니면 키가 큰다던가 뭐 영양 상태가 좋아진다던가 아니면 나중에 뭐 우울증이라던가 ADHD가 줄어든다던가 뭐 이런 기대까지도 하고 먹이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아직까지는 연구를 통해서 입증이 된 결과는 기대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왜냐하면은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다고 얘기를 하려면 이게 그냥 몇몇 연구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로는 절대 안 되고 이제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설계된 연구를 통해서 뭔가 증명이 되거나 아니면 그런 소규모 연구들을 많이 모아봤는데 다 일치하는 결과가 나온다라는 게 증명이 돼야지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정도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현재까지 이제 좀 의미 있는 결과만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 미수가에서 괴사성 장염 같은 걸 좀 예방할 수 있다던가 아니면 이제 영아 산통 애들 조그만 아이들 막 배 아파하고 보채는 거 있죠. 네. 그걸 좀 줄여주거나 예방한다던가 아니면 장염 걸렸을 때 뭐 설사를 좀 덜하게 해준다던가 항생제 먹을 때 설사하는 애들 네. 그런 걸 좀 예방해준다던가 아니면 뭐 과민성 대장증이나 이런 기능성 복통이 있을 때 뭐 배에 가스 차는 거나 배 아픈 거 이런 걸 좀 줄여준다던가 한 요 정도입니다. 근데 요 정도는 사실은 기대하시는 효과는 아니죠. 네. 뭐 추가적으로 최근에 나온 걸 조금 더 몇 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저도 사실은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코크란 립이라고 그래서 좀 굉장히 좀 신뢰가 가는 여러 논문들을 많이 모아서 연구해서 발표를 하는 논문지가 있는데요. 네. 거기서 유산균을 3개월 이상 먹였더니 안 먹인 아이들에 비해서 감기가 덜 걸린다. 1년을 비교했을 때 최소 1회 이상 덜 걸리는 경우가 많고 또 이제 3번 이상 걸리는 비율은 한 40% 이상 감소된다던가 아니면 걸려도 조금 빨리 낫는다던가 항생제 먹는 사용이 좀 줄어들었다던가 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거의 유일하게 이런 면역력과 관련돼서 증명된 발표된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네.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사실 아직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거죠. 뭐 알레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알레르기에서 일부 아토피 피부염을 좀 예방해 줄 수 있다는 결과가 있거든요. 의미 있는 결과가. 하지만 또 반면에 나머지 뭐 천식이라던가 두드러기나 비염 이런 거는 의미 있는 결과가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알레르기를 예방해 줄 수도 있지만 아직 증명된 결과는 좀 많이 적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먹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근데 사실 그런 것보다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보조적인 느낌으로 먹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맞아요. 하는 그리고 거죠. 이제 여기서 말하지 않은 뭐 두뇌 발달이라던가 성장 이런 거는 사실은 근거가 조금 더 떨어지는데 이제 조금 주의해서 들으셔야 될 거는 여기서 아직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게 아예 효과가 없을 거란 얘기는 아닙니다. 미래에 이제 이게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네. 현재까지는 거꾸로 얘기하면 아직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거고 과대 광고라던가 이런 게 좀 너무 맞아요. 많은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호자분들께서 너무 그 광고에 믿으시거든요. 혹하거든요. 우리 아이가 키가 너무 좀 작거나 성적이 좀 안 나오거나 그러면 유산균 그거 먹어서 나쁘진 않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먹여보면 어떨까 이렇게 하고 사시는데 근데 사실은 혹시나는 아니고 그걸 샀을 때 뭔가 효과를 기대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광고만 너무 믿지 말고 이 회사에서 어떤 연구를 했는지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이 제품을 만들었는지 그런 걸 좀 같이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용 연령에 대한 궁금증들도 많은데요. 유산균은 몇 살부터 복용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면역 시스템이 아직까지 발달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드물지만 이제 뭐 유산균을 복용했을 때 뭐 장내 침투가 돼서 폐혈증과 같은 이런 침습적인 감염이 일어나는 경우도 드물게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런 나이 제한 같은 게 있을까요? 나이 제한이 사실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또 2세 미만에서 먹일 때는 그런 형성되는 과정에서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서 먹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몇 살 이상 먹는 건 아닙니다. 근데 말씀하신 같은 폐혈증 같은 것들이 아주 드물게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제 보고된 걸 다 모아보면 한 1995년부터 지금까지 다 모았을 때 한 49건 정도 있습니다. 발표된 게.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건 빼고 나머지는 다 뭐 미숙아라던가 아니면 선천성이 무슨 질환이 있다던가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케이스라던가 이런 경우에서 폐혈증이나 균혈증이 일어난 거라서 사실은 뭐 안전성 면에서는 많이 건강한 아이라면 많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도 그렇지만은 제 주변에도 보면 유산균을 그냥 기본으로 어렸을 때부터 쭉 먹이시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출산 전에 미리 구매해 둔다든지 서로 선물로 주기도 하고 이러는데 유산균은 모든 아이들이 꼭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어떤 특정한 아이들은 좀 먹이는 게 좋다 하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거랑 좀 이어지기는 하는데요. 저는 그런 질문을 하시면은 그러니까 어떤 목적으로 먹이시려고 그런지를 되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그 시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화 기능 개선 때문에 먹는 경우 많이 없으니까 신생아니까 네네. 이제 기대하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거는 근거가 좀 있고 어느 정도는 어떤 거는 좀 떨어진다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이 선택하시는 거는 당연히 선택에 맡기고 만약에 먹이신다고 하더라도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목적을 갖고 먹이는 게 아니고 주변에서 다 먹이니까 그냥 나도 먹여야겠다라고 그런 경우 많죠. 막연하게 사실. 먹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네. 그리고 전 요새 유산균을 까먹고 안 먹이면 애가 변비가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인데 제가 야채를 더 많이 먹게 하고 식이섬유 더 많이 먹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유산균을 잘 챙겨 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거는 소화 기능을 개선하시려고 먹이는 네, 거니까 네, 네. 목적을 갖고 먹이는 거라서 효과가 있으면 나쁘지 않다고 다행입니다. 생각합니다. 다행이네요. 네, 계속 먹이는 걸로. 생각 있는 엄마였어.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신생아나 영유아 시기에 여러 가지 유산균을 해서 기대하는 효과는 뭐냐면은요, 모유를 먹이는 경우랑 비슷하게 그런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모유를 먹는 게 더 좋은 거죠.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당연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모유 수유를 길게 못 하시는 경우가 있는 거는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가 모유 수유의 중요성은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간과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산균은 너무 좋은 것처럼 하는 거는 좀 잘못된 사회 분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작용에 관한 우려도 조금 하세요.
유산균을 바꿨더니 아까 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변비가 시작이 됐다든지 설사를 하는 것 같아서 뭐 이거를 계속 먹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이런 선천적인 기저질환이 있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뭐 심장질환, 뭐 간질환 이런 아이들은 또 먹고 있는 이제 약들도 있으니까 이거를 뭐 같이 먹이는 게 좋은지 혹시 해가 되지 않는지 이런 이제 걱정들도 하는데 이렇게 유산균을 먹이면 안 되는 아이, 뭐 굳이 추천하지 않는 아이가 있을까요? 그 유산균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장내 좋은 균을 이제 증가를 시키고 그게 이제 장 점막에 좋은 영향을 주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 거라서 아주 단기간에는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한 달 정도는 좀 먹여보시고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네. 먹여보시고 그 다음에 계속 먹일지 혹시 뭐 변경을 할지 끊을지 결정하시라고 권유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네. 이제 안전성은 사실은 심한 뭐 면역 저하 환자라던가 심한 중증 질환이 있는 게 아니면 어느 정도는 안전하다고 보는데요. 만약에 이제 만성적으로 계속 어떤 질환 때문에 이제 진료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담당 선생님이랑 그래도 한 번은 상의해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시중에 파는 유산균이 정말 종류가 많더라고요. 정말 종류도 많고 가격도. 가격도 엄청 천차만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어떤 균주를 막 다 따져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면 비싼 게 균주가 많을 것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좋은 애들이 있을 것이다. 네네, 그런 느낌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그런지 아니면은 또 어떤 친구들은 병원에서 처방받은 유산균을 복용을 하는 경우도 있던데 이런 이제 시판에서 그냥 살 수 있는 유산균과 또 병원에서 처방받는 유산균에도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사실 너무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면서 논문에서도 사실 그거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균일적으로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질이. 이게 이런 대부분의 제품들은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가 되지 의약품이 아니기 네, 때문에 사실 규정 자체가 굉장히 좀 약합니다. 그쵸.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의 질을 유지하는지 이런 게 평가가 좀 어렵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그냥 광고를 많이 하거나 비싼 유산균이 좋다고 얘기하기는 당연히 없고요. 그래도 이제 좀 많이 알려진 균주를 포함하고 있다던가 아니면 그 회사 제품이 어떤 회사들은 사실 연구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지원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것도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오면 광고도 많이 하고 그래도 저는 어쨌든 그런 작은 연구로라도 자꾸 연구를 시도하고 과학적인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 회사가 좋은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좀 크고 유명한 회사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거는 사실인데요. 무조건 뭐 광고를 많이 하거나 비싼 회사가 좋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처방하는 유산균은 사실 목적이 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거는 보통 이제 병원 진료 때 급성 질환과 관련된 증상을 좋게 하려고 예를 들어 뭐 장염이라던가 다른 게 걸렸을 때 뭐 설사를 한다던가 배가 불편해 이런 거를 좋게 하려고 먹는 경우가 많아서요. 거기에 좀 포커스가 된 유산균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뭐 장기간 꼭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떤 증상이 있는데 우리 아이는 그걸 먹었더니 증상 개선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좀 오래 먹는다고 손해볼 거는 없기 때문에요. 네.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약간 보습제랑 비슷한 것 같아요. 보습제도 병원에서 처방받는 보습제가 있잖아요. 그게 무조건 좋다는 건 아닌데 그게 아이한테 잘 맞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그걸 처방받아서 이제 바르는 것 같이 유산균도 비슷하게 아이한테 잘 맞는 거를 고르는 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한테 잘 맞는 거를 고른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저것 시도를 해봐야겠지만 조금 이제 성공 확률을 좀 높일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이제 사실 그 기대하는 목적에 맞는 균주를 좀 선택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게 그런 걸 포함된 제품을 먹으려고 하는 게 그나마 좀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설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LGG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네. 락토바실로스 람노소스 G를 LGG라고 약자로 많이 부르는데 그거나 뭐 L-루테리 같은 거라던가 사카로미세스 보라디 같은 균주 이런 게 연구가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먹는다던가 아니면 알레르기를 어쨌든 좀 기대하고 먹는 경우에는 LGG가 연구 결과가 제일 많으니까 그게 포함된 제품을 좀 먹어본다던가 뭐 면역력 측면에서는 이제 락토바실로스 카제이라던가 비피더박테리움 락티스 같은 균주가 그래도 연구 결과가 제일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감기 관련된 것도 그 연구 결과가 제일 많다고 보고가 됐고요.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포함한 그런 기능성 보통 때는 뭐 LGG라던가 아니면 요즘 보카 프로바이오틱스라 그래서 여러 가지 균주 많이 들은 그런 제품들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연구 결과가 많아서 그런 걸 타겟으로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교수님께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정말 저는 쉽게 네 아이 키운 지 7년 만에 유산균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된 그런 축하드려요. 정말 너무 무지했구나. 제가 의사인데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되게 네. 많이 알려주셔서 저도 너무 도움이 네. 됐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조금 접근하려는 시도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 아이의 마이크로바이옴만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좀 잘 먹는 애거든요.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여전히 그래도 질문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교수님. 조금만 네. 더 힘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커뮤니티에다가 이제 올렸어요. 그래서 유산균에 대한 궁금증들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궁금증들 구독자님들께서 올려주신 질문을 다 모아서 정리를 해서 다음 시간에 Q&A 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같이 해주실 거죠? 너무 힘든데. 지금 눈이 빨개지셨어요. 자, 빨리 돌아오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봐요. 안녕.